자, 네 번째 썰 요거 하나만 맞춰야겠다. 자, 이번에 간만에 공무원 관련된 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썰. 그 공무원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수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전환기 쌤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수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붙기 힘들어진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이 말에. 솔직히 5년 넘어가면 그 5년 넘어간 사람이 붙을 확률은 더 없어질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약간 얘기했던 거. 특히나 수험 기간이 5년 이상 넘어간 사람들은 더 합격자가 안 나올 거예요. 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공시바닥에 5년 이상 하고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난 10만 명 넘는다고 생각해요. 10만 명은 될 겁니다. 10만 명.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공부 기간하고 성적하고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전혀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왜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더 붙기 힘드냐? 왜 더 합격률이 떨어지냐? 합격자가 많이 안 나오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공식 카페 중에 경금사라고 있어요. 경금사. 경금사가 뭐냐면 이제 경찰 공무원 이제 시험 카페인데, 경찰 시험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경꿈사입니다. 원래는 예전에 다음에 경시모라고 해서 경찰 시험 준비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카페가 이제는 좀 인기가 많이 없어지고 네이버에 경꿈사라는 카페가 있어요. 아마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여러분들 합격 수기가 있습니다. 합격 스토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 클릭하면 각종 합격 수기들이 있어요. 그 합격 수들이 대부분 뭐냐면 한 90%가 수험 기간이 5년이 안 넘었습니다. 90% 넘어, 한 95%. 학교 수 20개 중에 한 19개 이상은 수험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거기 아마 회원 인증만 하면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는 5년 넘어가면 합격자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요. 제 주변에 공무원 시험 붙은 사람들도 5년 이상 한 사람 드물었어요. 5년 이상 한 사람이 없었어. 빨리 붙은 사람은 1년 2개월. 늦게 붙은 사람은 한 3년 6개월.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왜 붙기 힘들까? 첫 번째는요,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서 자신만의, 그 한 명 누군지 압니다. 루틴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큽니다. 오래 준비했는데 5년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찰 시험 준비했다고 하면 10번의 시험을 봤어요. 10번. 10번의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최소 10번이에요. 중간에 특채나 3차까지 있으면 12번, 13번까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보통 3년에 한 번꼴로 3차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한 12번을 봤다는 거예요. 12번의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 보면 장생들 내가 또 봤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이 일단 고집이 굉장히 세고 자존심도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그 자기만의 공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나 자기의 어떤 그 습관들을 안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필기 합격을 단 한 번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아까 내가 5년 이상 준비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 중에는 합격 문턱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 필기 합격을 단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오래 진짜 할 만큼 준비했음에도 안 되는 거는 자기한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공부 방법이나 공부하는 자세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음,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했던 대로 합니다. 원래 하던 대로. 제가 봤을 때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공방식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갈아엎는다거나 아예 리마인드 해가지고 새로 다시 이렇게 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그 루틴을 따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첫 필압 했을 때가 한 1년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첫 필압을 할 때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학원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스로. 제가 첫 필압을 한 이유도 있어.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1회 공부하고는 절대 필압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모의고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상위 한 3% 4% 됐어요. 근데도 실제 시험에서 필기 합격 점수보다 좀 많이 모자란 상태로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제 대구에 이번 제프크라고 반월 땅에 그 고시 서적만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아마 대구 분도 아실 텐데. 그 제프크 가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그 하루 왼종일 그 유명하다는 수험선 다 봤어요. 그러면 느낀 게 있어. 그때 그때 제가 지방학원에서 책을 봤는데 지방수험서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기출에 언급이 됐는데 그 책에는 기출에 언급이 안 돼 판례도 많고 너무나도 부실한 그때 딱 느꼈어요. 책을 다 갈아엎어야겠다. 그래서 20만 원 주고 그 당시에 그 가가지고 책을 모조리 현금 박치기로 다 사옵니다. 그래서 당근화 잡 새로 다시 했어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걸 한 수험 생활한 지 한 1년 2개월 차에 그 싸그리 갈아엎었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2009년 8월 달이었나. 나는 그때 학원에서 나는 성적이 좋아서 필압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그때 하향 지원했어요. 경기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경기청에 지원했어요. 경기도 경률이 가장 낮았거든요. 그래서 경기청 전의경 특채로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야. 그것도 커트라인 모자라게. 난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자신 있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요. 그때 느낀 게, 나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안 한 게, 이미 열심히 했었어요. 내 자신한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틀린 거 다 해가지고 다 표시하고 다 적고 다 했어요. 다 옮겨졌고. 그래서 싸그리 갈아엎고 나서 심기일전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 제가 필기 합격을 좀 필기 성적이 굉장히 여유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약간만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싸그리 갈아엎어야 된다는 게 그때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경험담. 그래서 오래 공부한 사람일수록 안 되면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기존에 공부했던 방식과 책을 좀 기본서를 새로 다가지고 새로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내 낡은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 안 바꾸더라고요. 안 바꿔요. 그냥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책도 그냥 보던 거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1번하고 같은 맥락인데 1번에서 얘기했죠. 같은 루틴을 바꾸지 않는다. 2번은 본인의 약점 분석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보통 뭐 일반직 시험보다는 경차직 시험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공부할 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었어요. 필수 과목이었죠. 제가 했을 때 하더라도 이제 수사 1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한국사 들어오기 전에. 한국사가 들어왔던 게 2012년도에 들어왔던 거 기억이 나고 2013년도에 아마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 지금의 선택 과목 바뀌고 지금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필수 과목으로. 저는 다행히 이제 선택 과목이 없던 시절 시험을 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경찰 수험생을 보면서 이 장학생들의 공통적인 고질병을 발견했어요. 고질병, 거의 지병과도 같은 고질병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영어에서 떨어지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해요. 아 진짜로. 영어에서 발목이 잡히는데 영어를 어떻게 성적 올리려고 하지 않아. 항상 물어보면 그냥 영어 한 세네 문제 맞추고 깨또 찍어가 한 40점 넘기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 25점, 30점 떨어져요. 가락 나와가지고. 근데 암기 성적 무지하게 좋아요. 90, 95, 90, 95 이렇게 맞는데 영어에 40점 나와요. 진짜 그런 사람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경찰 쪽에서 많아요. 영어 젬병인 사람들. 뭐 내년 되면 이제 영어가 없어지니까 그분들은 함께 수월해지긴 하겠지만 저 때는 더 많았어. 2008년, 9년, 10년 때는 완전 엄청 많았어요. 사방이 그런 사람이었어. 사방이. 영어를 제대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데 그 영어 공부를 제대로 잡으려고 하지 않더라고. 보면 자기가 약한 과목에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데 그 과목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냥 영어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데 그냥 영어 그냥 깬또 집어 40점은 나오면 되겠지. 계속 가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법과목 형사법 약한 사람인데 형사법 그냥 어떻게 그냥 다른 과목 잘 성적 올리다가 형사법 못해가지고 떨어지고 막. 한 과목에 발목 잡혀가 떨어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약점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아니 수능하고 비슷하거나 수능보다는 그래도 수능보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능보다 어렵다는 기준은 뭐냐 하면 어휘가 수능 어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얘기하는 그 어휘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영어가 어렵다는 이유가 다른 게 어렵다기보다는 그 수능에 빈출되는 어휘가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하는 어휘도 있습니다. 그 보면 경찰 시험 같은 거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보통 뭐냐면 어휘 맞추기 문제거든요. 보통 1번부터 4번까지 유의어 맞추기. 그러니까 미추진 단어하고 가장 뜻이 비슷한 단어를 찾으시오. 그건데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노랬던 게 뭐냐 하면 해석은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에 어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 봤을 때 1, 2, 3, 4 어휘가 모르니까 해석은 돼요. 긍정의 단어 같은데 긍정이면 찾아야 되는데 1번, 2번, 4번, 4번, 3번, 4번 모르겠는 거야 이거. 미치겠는 거야 이게. 수능에도 없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어휘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휘가 사람 져요. 어휘가. 오히려 독해나 문법은 수능이 더 난이도가 있어. 독해는 오히려 수능 게 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법도 수능 문법을 풀 수 있으면 이제 수능에 나오는 문법 구조를 풀 수 있으면 공무원에 나오는 문법도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휘입니다. 어휘. 어휘가 사람 잡습니다. 어휘가. 어휘를 조져요. 보통 공무원 시험들이 1, 2, 3, 4, 5를 그런 식으로 조집니다. 해석은 되는데 보기에 나와 있는 그 어휘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미국 현지에 사는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무원 시험 봤는데 단어를 모르겠다고. 처음 본다고. 처음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1번, 4번 다 틀렸어. 그래서 1번, 4번을 모조리 다 틀렸어.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몰라 된다고. 말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우리도 모른다고. 우리도 오늘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봤던 이 5년 이상 한 사람들, 초사선생의 특징은 그냥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해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5년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물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장학생들은 열심히 안 해요. 제가 시립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했던 사람들, 장학생들 면모를 보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자리 비우는 시간이 더 많아요. 특히 점심 먹고 오후 되면 얼굴 보기 힘들어요. 어디 짱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물론 자기 딴에는 자기 변명으로 난 진짜 열심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경험해본 사람들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안 한 거야. 기본적으로 공부 시간이 있죠. 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런 루틴 자체가 없어. 그 기본적인 어떤 자신과 약속도 안 지킨다거나, 음, 뭐 주말엔 아예 뭐 도서관에 아예 그냥 오지도 않고요. 아니면 저녁에는 얼굴도 못 보러요. 한 번 자리 비우면 1시간 넘게 자리 비우는 사람도 있고요. 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5년 이상 하겠죠. 자, 경희생들이 자기는 경찰 됐다고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많던데, 붕어 형님 과거 경험담 느꼈던 적 있나요? 음, 경찰 됐다고 허세 부리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냥 공부가 안 되니까, 어떤 얘기 하냐 하면, 지나가면서, 아, 여기 혹시 성폭행범 없나? 내가 잡아가지고 경찰 되게. 이런 사람 많았어요. 막 우스갯소리로, 아, 내 주변에 연쇄살인마 없나? 그 새끼 덮쳐가지고 교사실 끌고 표창하는 밖에. 예, 농담 삼아서. 어, 내 주변에 강변병제하는 사람, 여기 혹시 날강도 같은 사람 없나? 내가 한번 잡아가지고, 씨. 그런 농담을 진짜 많이 할걸요, 아마? 이런 농담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공부가 힘들어서 그래, 공부가 힘드니까. 막 그런 얘기해요, 막.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 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냥, 강력범 하나 잡아가지고 경찰.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 왜 연쇄살인마들 막 이래 나왔었잖아, TV에. 내가 정말 나도, 지나가다 어디 길에, 마주치면 내가 체내모 잡아가지고, 씨, 맞다 해가지고 내가 좀 잡아야겠다. 아니면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왜 흉악범들 나오잖아요. 내일부터 전마나 잡으러 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내가 실제 학원 다니면서 들은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 왜냐하면 약간 얘기했잖아요. 경찰 시험이라는 게 워낙에 사람도 많이 뽑고 하니까 이런저런 사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네, 민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공부를 하고 담을 쌓은 사람들도 뭐 지금 모르겠지만 예전엔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원래 꼴통의 사람들도 진짜 많이 들어왔어. 지금도 들어올 수 있어. 경찰 시험이라는 게 워낙에 많이 뽑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면서 책상에 이렇게 안 앉아본 사람도 많고, 영어랑 담을 완전히 쌓은 사람도 많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코드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전에 신창원 신고해가지고, 그 신창원 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요. 신창원 작게 만든 그 짜장면 배달부 그분이 실제로 경찰이 됐잖아요. 아마 그 사례 때문에 아마 범인 잡으면 경찰 된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이제 탈주범 신창원
신고한 그 배달분은 실제로 경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장이 심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아무튼 너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오래 하신 분들 내가 봤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는데 자리를 많이 비우고 그냥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라는 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데 딴 생각도 많이 하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공부를 오래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부를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을 관가해버려요.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겨우니까 기본적인 범위를 건너뛰어요. 이게 장우생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어려운 걸 막 지엽적인 걸 많이 봐요. 지엽적인 거를.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건 너무 지겹거든. 5년 동안 똑같은 거 계속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형법으로 치면 가장 기본적인 재현법저주의, 부작위법, 고의가실,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 자고행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건너뛰어요. 그럼 뭐 보냐? 판례만 주구장창 보는 거야, 그냥. 판례만. 오히려 기본 처음 하신 분들이 조문 같은 거 보고, 뭐, 필요적 감면, 필요적 감경, 그리고 학설, 원인이 있어 자유로운 행위,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엄격 체계설, 이런 걸 우리 기초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장훈생들이 많이 털리는 게, 보통 형법에서 많이 털리는 게 조문하고 학설로 조지면 장훈생들 굉장히 나가 떨어져요. 왜냐면 장훈생들은 판례만 주구장창 외우거든, 판례만. 판례 머신이거든. 판례 완전 판례 성애자예요, 완전히. 판례 미쳤어, 완전히. 어. 판례만 막 판례 사냥 장난 아닙니다, 막. 웬만한 대법관들 재판관들보다 판례 너무 사랑해요, 막. 야, 형법 판례만 외우면 돼. 가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판례만 그렇게 나오면 누구 좋은 걸 만들어줘요. 형법 어렵게 만들면요, 조문과 학설을 박스용으로 섞어버리면 돼. 오히려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판례는 명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판례가 어렵지 않거든요. 형법은. 형법 판례가 어렵다기보다는요, 조문과 학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문은 지겹거든. 재미가 없거든요. 학설도 재미가 없거든. 형 판례는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판례 머신. 그러다가 한 번씩 그 실제 문제에서 학설 많이 나오고 조문으로 꽈버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판례만 나온다고 해서 판례만 주구장창 외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문하고 낑가 넣어버리면 털려버리는 거야, 이게. 예, 진짜로.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할수록 자꾸 기본적인 걸 안 보려고 그래.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들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꼬면 기본적인 걸 더 꽈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해놔야 된다고 해요. 법 과목을 하게 되면 판례 나오는 거는 웬만한 공부한 사람이 다 맞춰요. 다 맞춘단 말이에요. 아니, 시험에서 다 맞추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 개나 소나 100점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100점 나오고 누구는 60점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장치를 마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를 섞어놔야 되잖아요. 뭐 박스 문제를 많이 내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박스 문제를 많이 해도 판례만 나오면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장세들은. 그러면 꽈을 수 있는 방법은 박스 안에다가 판례와 조문과 학설을 같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막상 판례를 무지하게 외우다가 이제 실제 시험에 틀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경찰 같은 경우에. 이게 근데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 기본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기본을. 자꾸 어려운 거 외우려 하다가 기본적인 거 틀리는 거죠. 자, 근데 형님 경찰 국사시험 왜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온 건가요? 그거는 국사 출제하실 분한테 여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이번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실제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건. 특히 한국사라는 게 너무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방대하잖아 이게. 방대하단 말이에요. 작정하고 내버리면. 왜냐하면 역사에서 감히 등장하지 않은 것도 집어넣으면 그만이잖아요. 역사나 문제도. 근데 이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기출이 나왔던 그 실제 나왔던 범위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거를 최대한 깊고 촘촘하게 물어봐서 수험생을 나란히 빠뜨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험생들 절대 풀 수가 없다는 거를 알고 낸 거죠. 모르고 낸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게 되면 약간 늪처럼 빠지는 거예요. 늪처럼. 아니 근데 제임스 제이님, 제가 아는 친구도 저기에 해당되는데 지금 공부 중. 근데 올해는 10년 차라고요. 어떤 시험 준비한 사람이에요? 설마 9급 시험 준비한 사람이에요? 9급인데 1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10년 넘어간 사람 더 붙기 힘들걸요? 더 붙기 힘들걸? 5년 넘어간 사람 붙기 힘들고 7년 넘어간 사람 더 붙기 힘들고 연차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붙기 힘들어요. 더. 야, 10년 시간 아깝다. 정말 시간 아깝다, 이제 10년이면. 야, 나 그거 10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직업이네, 직업. 직업이네요. 직업 나이에다가 공무원 경력 10년이라 적으면 되겠네요. 이력서에다 10년 적었다 하면 되겠네. 공무원 시험 준비 10년. 야, 돈요? 10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집에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지. 돈 없으면 저렇게 준비 못 해요. 돈 없으면. 만약 집이 돈이 없으면 10년 동안 준비 못 해. 집에 돈을 대주니까 10년 준비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 그랬어. 제 방송에 예전에 그 12년, 13년 그때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 12년 준비하는 그 장강인 그 지인분, 그리고 앞전에 9년 준비한 사람들. 그 세 명이 공통점이 있어요. 집에서 다 돈을 대주는 거예요. 작게 대주는 게 아니라 그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 월 300, 경찰 준비하는 그 사람 월 200. 집에서 돈을 대주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월급이지, 월급. 월급이죠. 월 200만 원씩 월급. 월급 받는 거죠. 공부하다 하면 월급 200만 원 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척만 할 수도 있는 거지. 어. 어차피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하면 엄마가 따박따박 월 200만 원씩 주니까 야, 그 돈 모았어도 서울에 전셋집 하나 마련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수험 생활은 5년 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5년 동안. 5년까지 가서도 안 돼. 여러분,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현재 하고 있다면 5년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7급 얘기하는 게 9급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9급 시험. 대부분의 합격자가 2년차, 3년차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그때 가장 성적이 좋고 가장 공부가 잘 됩니다. 그 시기를 넘어가 버리면 성적이 그만큼 오르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방식을 싸그리 갈아엎거나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하자는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넘어간 사람들, 5년이 넘어갔는데 합격 문턱 못 받는 사람은 한번 자기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험을 앞으로도 계속 도전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공부 방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내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금이라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정말 심기일전 해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할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나오는 게 낫다, 보따리 싸고 나올 것인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절대 5년까지 가시면 안 돼. 이 이상 가시면 안 돼. 이 이상 가기 전에 끝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